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되면서 유무죄를 가릴 배심원단 선정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인 맨하탄 혼잡 통행료 폐기를 위한 법안이 뉴욕주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제22대 한국 총선의 재외선거 결과 조국혁신당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부터 2022 회계연도 정부가 입은 코로나19 지원금 사기 피해 금액이 연간 최대 5,210억 달러가 넘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불법 펜타닐 원료 및 기타 합성 마약의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하원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되면서 유무죄를 가릴 배심원단 선정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NS 게시물까지 검토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선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재판은 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으로 출석한 사상 첫 사례입니다. 또 재판 결과가 오는 11월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심원단 선정에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재판을 위해 12명과 대체 후보자 6명 등 모두 18명이 선정돼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검찰 측은 어제 7명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배심원 선정 과정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판을 위해 무작위로 선정된 예비 배심원 수백 명이 법정 출석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15일 재판정에 나온 예비 배심원은 96명이었고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판사는 이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자신이 공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손을 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50명 이상이 손을 들었고 이들은 즉시 배심원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양측은 또 예비 배심원들의 정치적 성향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공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다만 뉴욕시의 민주당 성향이 강한 정치적 환경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 팀에게는 배심원 선정에 있어 특별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비 배심원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까지 검토하며 그들의 정치적 성향과 공정성을 심도 있게 평가했습니다. 배심원들의 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뿐만 아니라 11월 대선의 향방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뉴욕주 의회가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당초 예산안 통과 마감일인 지난 1일 이후 2주가량 지연됐습니다. 지난 1일 예산안 통과 마감일 이후 2주간의 지연 끝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뉴욕 주의회가 예산안을 두고 잠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총 2,370억 달러 규모로 지난 회계연도 대비 80억 달러, 지난 1월 호컬 주지사가 발표한 예비 행정 예산안보다 약 4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주택 패키지와 교육, 공공안전, 망명 신청자 지원,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요한 투자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주택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세금 면제 프로그램인 485X의 신설과 주택 15,000유닛 개발에 5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 등이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마지막까지 협상의 쟁점이 됐던 교육 예산은 지난 1월 발표한 예비 예산안보다 6억 달러 늘린 사상 최대 규모 359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망명 신청자를 위한 예산은 24억 달러로 유지됐습니다. 공공안전 분야에는 소매점 절도 단속, 증오범죄 방지, 총기 폭력 및 가정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자금이 포함됐고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또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운영 지원금으로 79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이번 예산 합의가 이번 주 내로 투표에 붙여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6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 맨하탄 혼잡 통행료 폐기를 위한 법안이 뉴욕주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타누시스 뉴욕주 하원 의원은 지난 15일 맨하탄 혼잡 통행료 폐기와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대한 전면 재정 감사 등을 요구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타누시스 의원은 혼잡 통행료가 맨하탄의 특정 그룹에만 이익을 주고 뉴욕시 외곽의 시민들에게는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통행료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자 스태튼 아일랜드를 선거구로 두고 있는 제시카 스카첼라 스패턴 주 상원의원도 혼잡 통행료 폐기를 위한 법안을 주 상원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반대 움직임의 MTA는 혼잡 통행료가 뉴욕시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확충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이 조치로 매년 10억 달러의 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주정부는 이런 조치가 교통 체증과 공기오염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법원에 시행 저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혼잡 통행료 시행이 예정된 6월 중순 이전에 판결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영구적인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 홈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영구 거주지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홈 프로그램은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국 쉘터에서 임시 거주 중인 자녀가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100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혜자들은 최대 1년간 관리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가정폭력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에릭 애담스 시장은 집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보호소로 강제 이동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시 사회복지국의 몰리와소 박 국장은 이 프로그램이 뉴욕시 인적자원국 가정폭력 보호소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도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이 제공하는 영구 거주지 정착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더 많은 수혜자가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에릭 애담스 시장이 추진하는 우먼 포워드 NYC 정책의 일환으로 뉴욕시를 성평등의 전국적 리더로 만들겠다는 그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4,300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22대 한국 총선의 재외선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는 전 세계 많은 재외동포들이 투표권을 행사했는데요. 조국 혁신당이 가장 많은 표를 획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재외동포는 약 708만 명이며 이 중 성인 유권자는 약 197만 4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등록된 유권자는 14만 7,989명,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9만 2,905명이었습니다. 등록 유권자 대비 약 61.8%의 투표율을 나타내며 전체 유권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4.7%의 투표율입니다. 재외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조국 혁신당이 34,965표, 37.6%의 득표율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만 5,084표, 27%로 뒤를 이었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2만 182표, 21.7%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내에서의 비례대표 정당 전체 득표에서는 국민의 미래가 1,039만 5천 표로 36.6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6석 중 가장 많은 18석을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756만 7천 표로 14석, 조국혁신당은 687만 4천 표로 12석, 개혁신당은 102만 5천 표로 2석을 얻었습니다. 이번 재외선거 결과가 국내 선거 결과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8에서 2022 회계연도에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지원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했는데요. 이때 정부가 입은 사기 피해 금액이 연간 최대 5,210억 달러가 넘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018-2022 회계연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와 바이든 현 대통령 정부에 걸친 시기입니다. 회계감사국은 정부가 이 기간 입은 사기 피해 금액이 연간 2,300억 달러에서 5,210억 달러를 넘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고도의 사기 수법에 의한 피해가 추정해서 배제돼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계감사국은 정부 예산의 최대 7%가 부정 지출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평가는 사기 피해를 총체적으로 분석한 것이지 구체적인 예산 항목은 지목되지 않았고 보고서는 예산 부실을 줄이기 위한 본격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악관 예산국은 회계감사국의 평가 방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공식 서한을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국은 회계감사국이 제시한 시뮬레이션 방식이 개별 예산 항목에 대한 정확한 피해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강경파 의원들이 이 보고서를 근거로 정부 예산 삭감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주 코로나19 팬데믹 지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수령한 3,500여 명을 기소하고 약 14억 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불법 펜타닐 원료 및 기타 합성 마약의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하원 미중 전략경쟁 특위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하원의 미중 전략경쟁 특위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세금 환급을 통해 불법 펜타닐 원료, 기타 합성 마약의 생산 및 수출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이날 펜타닐 위기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런 물질은 중국 내에서 불법이고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이 알려진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마약 관련 기업의 일부를 방문해 그들의 지방 경제에 대한 기여를 칭찬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마약 밀매 화학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가 불법 물질을 공공연히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중국 업체들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대량의 불법 물질을 판매하고 있는 사례를 3만 1,000건이나 찾아냈다고 주장하며 중국이 인터넷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도 이런 불법 행위는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특위는 미국 정부에 마약 대응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 설립, 펜타닐 밀매 차단을 위한 무역 및 관세 조치 시행, 그리고 자금 세탁 및 밀매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중국 외교부의 린젠 대변인은 중국이 마약 금지에 가장 엄격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고 반박하며 중국의 마약 단속 기록이 우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와 뉴욕, 일리노이를 포함한 15개 주에 강화된 항공 여행자 소비자 보호법의 실행을 요청하며 새로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연방교통국은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를 포함한 15개 주정부에 최근 항공여행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연방정부의 소비자 보호법 강화 노력에 대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은 항공사의 운행과 서비스 문제에 대해 주 법무부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협조를 거부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연방교통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핏 부리지지 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항공사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처벌해 항공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항공편 취소와 관련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이 소비자 권리 침해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각 주정부는 연방 소비자법을 숙지하고 소비자 고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합의에 참여한 주 외에도 콜로라도와 커네티컷, 메인, 메릴랜드 등 다수의 주가 포함되며 워싱턴 DC와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해외 영토도 포함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어제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고려시대 스님 등의 사리를 돌려받았습니다. 조계종 대표단과 김재휘 주 보스턴 한국 총영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식 의례를 거쳐 기증 형식으로 조계종 측에 전달됐습니다. 조계종이 받은 사리 등은 각각 가섭불, 석가모니, 정광불 및 고려시대 스님인 나홍선사, 지공선사와 관련됐다고 미술관은 밝혔습니다. 사리 등은 고려시대 공예품인 은제도금 라마타평 사리군에게 있는 5개의 은제도금 팔각당형 사리구에 각각 담겨 있었습니다. 매슈 테이틀바움 보스턴 미술관장은 종교적으로 매우 신성한 물건을 조계종에 기증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한국 문화를 보여주고 기념하는 공동의 임무를 위해 협력 관계의 지속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태국에서 북한으로 물품을 몰래 운송한 전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 리명호를 미국의 경제제재 위반, 은행 사기, 국제 돈 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튜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차관보는 피고는 북한으로 물품을 밀수하면서 위장 회사를 사용해 미국 은행을 속이고 미국 제재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면서 법무부는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사람들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검찰은 리명호의 신병은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를 이룬 연방 하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정책을 빌미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안을 상원에 송부했습니다. 하원은 지난 2월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찬성 214표 대 반대 213표로 가결했습니다. 탄핵안은 총 2개의 탄핵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민법을 회피해 적절한 절차 없이 불법 이민자를 미국 땅에 풀어줬고 의회 청문회에서 국경이 안전하다고 거짓 진술해 신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탄핵안은 상원에서는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실현을 위해서는 상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51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박 변호사가 어제 한미 충료회에 후원금 $5,000를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은 다음 달 11일 퀸즈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디모스 연회장에서 열리는 한미 충유화의 주최 제21회 효자 효부 시상식 및 경로 대잔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앤드류 박 변호사는 지난 14회 시상식에서 효자상을 수상하고 이후 6년 동안 매년 $5,000를 한미 충유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한미 충유화는 한국 전통의 효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해마다 경로잔치 및 효자 효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하겠고 오전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